허브경제TV 만나면서 너무 많은 도움 받고 공부 중입니다. 주식을 보는 관점이 많이 달라지고 좋아졌습니다. 높게 믿는 사람도 있다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한 달 동안 너무 좋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 차보영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유니슨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혹시 아직 허브경제TV 그 카톡 친구 추가하셔서 받고 있는 허브리핑 이 영상을 아직 못 받고 있다라고 하시면은 신청하시면 저희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서울의 면적이 3배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풍력단지로 서해를 뒤덮나라는 이슈가 나오긴 했습니다. 자, 이런 정도의 면적이다라고 하면은 뭐 땅덩어리에서 짓는다라고 했을 때 그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업들이 이 육상 풍력보다는 해상 풍력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뭐 바다에는 뭐 따로 주인이 있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니겠죠.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근처에 살고 있는 업을 하시는 분들의 생활 터전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굉장히 조금 너도나도 다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인천 구롭도 서츠 해역에는 이제 무려 15개의 업체가 풍력단지 조성을 위해서 풍황 계측기를 설치하고요. 사전 입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운행 중이거나 아니면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 대기 중인 풍향 계측기도 총 25개나 된다고 하죠. 계측기를 설치한 인근 80km 제곱 내에서 뭐 향후 발전, 실제 발전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는데, 이 면적을 모두 합친다라고 하면 서울시 면적의 3배가 넘는 규모다라고 하네요. 뭐 풍황 계측기는 해상풍력 발전기 설치 앞서서 뭐 사업의 경제성을 측정하는 장비다라고 좀 보면 되겠죠. 당연히 어느 정도의 바람이 불고 어느 정도 지역에서 어느 정도 에너지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상풍력 발전 사업의 신재생 에너지 전환으로 주력하고 있는 현 정부의 역점 사업 중 하나가 풍력이죠. 그래서 지난 10월 27일 날에 국무회의에서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라든지 아니면 2030년, 그러니까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의결을 했는데요. 굉장히 많이 감축을 합니다. 생각 이상으로 많이 감축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빨리 많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풍력이라는 부분은 지리적으로 그 다음에 또 날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설프게 지으면은 글쎄요 100%의 효율을 끌어낼 수 없고, 어설프게 지으면은 뭐 20% 30% 정도의 효율만 가져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잘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2030년까지 12기가와트의 용량의 뭐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하겠다라고 계획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기가와트는 그 원자력 1기 정도에서 생산하는 전기량을 뜻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금 그러면 원자력을 12개를 세워야 된다는 얘긴데, 그쵸? 12기가 생산이 돼야 된다는 얘긴데 이거를 일단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19년 기준으로 해갖고 해상풍력 발전량은 0.12기가와트 수준이었는데, 현재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집중 추진되고 있는 곳 인천 웅진이라든지 아니면은 전남 신안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집중이 되고 있는 발전단지거든요. 인천 같은 경우는 3.6기가, 전남 같은 경우는 8.4기가와트의 규모의 발전단지가 조성이 될 전망이다라고 합니다. 인천 앞바다는 뭐 평균 바람 세기가 초속 6에서 7m 정도 웃돌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정부가 강한 의지를 좀 밀어붙이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마구잡이식 허가가 나고 있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게 저번에도 한번 살짝 언급을 했었는데, 나와 있던 지금 뭐 이렇게 허가를 하겠다라고 해갖고 아니면은 좀 이거를 신청했던 기업 그 지역의 98%는 다 불합격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대충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또는 여기가 좀 비슷하거나 여기가 좀 괜찮다라고 하면 무조건 집어넣고 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육지에서 이런 풍력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 땅덩어리, 그 땅값이 문제일 수는 있는데, 물론 거기에 이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도 문제겠죠. 그러나 해상 같은 경우는 바다에는 뭐 땅이 주인이 없잖아요. 바다는 주인이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임의대로 지을 수는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은
그 지역의 생태계 파괴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그 지역에서 어업을 하고 있는 그 지역이 뭐 생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보상이 제대로 나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타협이 있는가,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시간은 충분히 걸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 것들을 다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도 건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시간이 조금 걸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일전에는 우리가 10기가와트를 목표로 세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세울 수 있었던 그 발전 용량 같은 경우는, 터빈 같은 경우는 유니슨을 기준으로 했을 때 2에서 4메가와트였거든요. 그러면 이 기가와트를 채우기 위해서 이 메가와트를 얼마만큼을 이렇게 써야 되는 부분이었습니까? 그런데 얘네들이 2023년도 되면은 10메가와트급 풍력 터빈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얘네들 2메가와트급의 5배 역할을 해줄 거고요. 4메가와트의 2.5배의 역할을 해줄 거기 때문에 그 차지하는 그 지역의 크기는 줄어들 것이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이게 지금 당장 진행이 되는 거는 아니고 앞으로 20년, 30년은 조금 꾸준하게 봐야 되는 그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부지가 선정이 되고 거기에서 주민들과 어느 정도 대화를 나눠야 되고 그것들을 실천하기 위한 회사도 선택을 해야 되고 그 회사들이 뭐 이렇게 물건들을 만들어서 거기다 꽂아야 되고 이런 부분까지 가려고 하면은 충분히 시간이라는 부분이 걸린다라는 거겠죠. 시간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것들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시점에 유니슨이 10메가와트급을 상용화할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10메가와트급이 가장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적은 이런 2메가와트든 뭐 4메가와트든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10메가와트짜리 하나 세우는 게 이거의 5배 또는 2.5배 정도의 효능이 나오는 거니까 그거는 뭐 좋지 않은 좋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풍력 관련해서는 나름 이렇게 조금 긍정적으로 이슈가 나오면서 많이 뜨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열심히 하락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자, 재료라는 부분이, 풍력이라는 부분이 해소가 됐다 또는 소멸이 됐다라고 했을 때에는 주가가 여기까지 밀려야 되는데 그렇게 밀리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정부에서 계속해서 발표가 나오고 있고, 이 풍력이라든지 태양이라는 것은 결국은 글로벌적으로 지구가 가고자 하는, 모든 나라들이 가고자 하는 그 정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선진국들은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이 될 거고 후진국들은 조금 늦게 진행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소 중립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의 활용은 충분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고자 하는 그 방향이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주가가 꼰두박질 치거나 여기까지 시작하기 전에, 상승하기 전까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 말뜻은 재료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재료가 언제 노출이 되느냐, 그 시기가 중요하다라는 거겠죠. 그 전까지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탄소 중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023년이라든지 2050년이라든지 2030년이라든지 이런 기간이 좀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서 천천히 움직일 가능성은 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놀러오시면은요,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 그림으로 올려놓은 게 있죠. 어렵지 않아요. 이거 보시고 천천히 등록하면 되겠고요. 카톡 친구 추가하시면은 저희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는 3분 허브 리핑이라는 영상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 영상 안에는 시장 브리핑, 시황 브리핑이라든지 재료 브리핑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저께 이제 주력주 하나를 좀 절반 정도 매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 이제 수익 인증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너무 단기성, 단타성 매매가 있기 때문에 저 허브경제TV가 단기 단타만 집중적으로 하는 회사인가라고 조금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주력주 부분에서는 60% 정도의 비중을 채워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단기 단타만 집중되어 있는 회사가 아닌가라고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수익 인증 올려놨으니까 이것도 한번 좀 보시고요. 아, 얘네들도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생각하시는 부분이 조금 넓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칠게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